뭐 우리나라가 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툭하면 갑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뭐 일상적으로 돼 있고 애국 마케팅 툭하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버젓이 못 팔아서 안달하다 팔아놓고는 돈 남겨서 가면 먹튀했다 그러고 뭐 이런 아주 촌스러운 모습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구글이 갑질을 또 한다. 그 앱스토어에 통행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애플이 시작했고 앤드로이드가 표준이 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하고 구글의 구글 플레이 똑같이 앱스토어에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팔려면 이들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팔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음악을 팔려면 애플의 아이튠즈라고 하는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튠즈에 그 음악을 올려놓으면 애플이 30% 가지고 그 음원회사가 70%를 가져갑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논란을 삼지 않습니다. 애플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아이튠즈가 없을 때 CD를 통해서 팔았을 때는 유통회사들 마진이 그보다 훨씬 컸거든요. 잘 팔리지도 않았고 CD 하나에다가 히트곡 하나 있다고 해서 12곡, 13곡을 번들해가지고 재미도 없는 것이 넣어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거 하고 한 곡당 1,000원에 파는 일부에 파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음원회사들한테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무명 작가들한테도 음악인들한테도 음악을 팔 수 있는 걸 만들어냈죠. 최근에 여기 이제 젊은 시청자들은 잘 아는 아주 인기 그 게임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에픽 게임스라고 하는 에픽 게임스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연히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해야 소비자들이 즐기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다 올려놓고 무료 게임으로 해놓거든요. 그래놓고 게임 중에 이제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다운로드하죠. 그리고 플레이하는 중간에 아이템을 사게 되잖아요. 그때는 원래는 앱스토어 통해서 사야 되는데 그걸 바이패스하고 자기가 별도의 게임 속에다가 지급결제 수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직접 사고 팔게 해서 스스로 30%를 내지 않는 조건을 정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제거시켜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에픽 게임스에서 애플 상대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재 비슷하다. 누구나 다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가둬놓고 무조건 30% 수수료 내는 게 독점적 횡포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로 올려놓고 자기네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구글도 똑같이 같은 앱스토어에서 퇴출 정책을 썼고요. 이러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에픽 게임스가 이제 애플의 앱 태거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1심에서 에픽 게임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의 사업 모델이라는 게 게임 앱을 먼저 돈 주고 사는 업프론트가 있고 아이템 매출, 사용 중에 매출이 있는데 많은 지금 게임들이 무료로 앱을 주고 게임 중에 유료 아이템을 내는데 그래서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거는 유명한 사이트에 가니까 앱스토어하고 구글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게 해주고 유료 아이템 될 때는 내 마켓에서 사면 30% 수수료를 앱스토어에다 내지 않아도 되니까 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게임 사업자의 욕심입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기죠. 근데 이제 앱스토어의 위력이 커지니까 옛날 애플이 어떻게 했냐면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 맥북이라고 하는 걸 깔고 맥OS를 깔고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인데 맥북 하드웨어하고 OS를 다 자기가 하죠. 그리고 이제 앱 중에서도 자기 거는 몇 개는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거기서 팔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아이폰을 조립하고 iOS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내가 깔고 앱스토어에다 넣어가지고 앱 인스톨레이션을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앱 인스톨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도 여기서 하게 하고 고객 관리도 여기서 하고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점점점 이제 자기가 서비스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커스터머 관리도 이제 아까 에픽
게임스에는 커스터머 관리, 커스터머 아이템 사는 거 다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야, 네가 내 스토어에 와서 앱을 다운로드 해놓고 무료로 다운로드 해놓고 나한테는 수수료 하나도 안 내고 돈 버는 건 네 혼자 먹겠다는 거야.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건 수수료 외에도 지급결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고객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결제와 고객 관리를 플랫폼 안에다 가둬놓는 게 플랫폼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게 아이튠즈도 그랬던 거죠. 고객들이 무슨 음악을 원하는지 계속 내가 관리해서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찾기 쉽게 해주고, 음악을 사면 지급결제를 나한테서 하니까 30% 띄워주고,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 음악 컨텐츠의 모델이 지금 이제 게임이나 이런 다른 앱 모델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튠즈는 오래전부터 30% 수수료 부과했는데, 게임 앱만 적용하던 수수료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업체들도 이 구글하고 우리는 이제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공짜로 콘텐츠 같은 거 했을 때 30%를 다 수수료를 내게 내면, 게임 아닌 것들은 수수료 안 띄었는데 다 내게 내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자기네는 안 된다, 그래서 구글의 행포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글이 갑질이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30% 수수료 주면 남는 맛은 없다. 그래서 뭐 언론이나 여기에 또 편성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갑질 횡포의 스타트업 생존 위기고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조그만 사업자인데 롯데백화점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에다 입점을 해서 물건은 팔되 입점 수수료는 안 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싫으면, 백화점에 높은 수수료 싫으면 대안은 내가 재래시장에서 또 독립된 점포를 놓고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독립된 점포에다 놓고 내 앱을 다운로드 해라 그러면 아무도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에서 대안은 뭐냐? 지금 보시면 국내 앱마켓 매출 현황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 2019년에 한국 모바일 산업협회로 보면 6조입니다. 6조. 구글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2조 3천억입니다. 원스토어라고 통신 3사하고 네이버가 합친 거에서 1조 500억밖에 안 돼요. 기타가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있는 국내, 그러면 통신 3사하고 네이버는 다른 컨텐츠 업자한테 계속 무료로 줄 거냐? 지금은 고객들이 이 원스토어를 안 쓰니까 무료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봐야 지금 두 개 다 합쳐봐야 2조 4천억이고 구글하고 애플 쪽은 지금 합치면 8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더 나거든요. 2조하고 8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외국 다국적 기업이니까 이 구글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의 앱스토어를 이렇게 키우는 데는 거저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법원 판례는 그 구글이 아무리 마켓이 커졌어도 그건 그 기업의 재산권인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적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기업을 위해서 무료로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어떤 기업에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판례가 지금까지 어떤 기업에게 특별한 공공의 안전의 목적이 아닌 한 특정 사업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폰이 공공재적인 필수품이니 누구한테나 거저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픽 주장은 1심 판결에서 패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갑질 운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 컨텐츠나 앱을 알고 다운로드하게 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들도 더 많이 파는 기회를 준 건데, 플랫폼
플랫폼을 키우려다 보니까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고 나니까 지금 저항을 하지만 그게 부당하고 독과점 횡포고 갑질이고 뭐 거기다가 이제 구글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이나 이런 걸 지도에 정밀하게 다 표시해 주는데 한국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정밀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도 구글이 횡포를 한다. 정밀 지도 달라고 압력을 가느라고 한다. 정밀 지도 서버를 어디다 놓는 걸 가지고 규제하는 그 국가의 지도는 국내 안에서만 봐야 되고 적군이 알면 세상에 다 저거 한다라고 하는 대동유지법 관리할 때 시대에 이제 구시대적인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어느 나라도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글 지도에서 정밀 지도를 보고 거기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그게 안 돼서 제가 저희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저희 동료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테슬라를 한국에서 모으는데 다른 나라보다 장애를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구글 정밀 지도가 없어서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개발한 정밀지도 기반으로 우리나라만을 이용한 그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지도 기반에서 한국적 상황이 잘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애국 마케팅 어떤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외국 다국적 기업을 악마화하는 이 선동이 지금 구글 갑질 또는 애플 갑질의 플랫폼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온통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벗어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애국 마케팅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